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 조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인천장애우대학 19기 학생들이 시민참여 차원에서 기획한 인천시 모범음식점과 음향신호등과 같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다소 딱딱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저와 출연자들께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우대학 19기 구성님입니다. 저는 이번 남동대로 건널보이는 음향신호기의 작동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박병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공기관에서 선정된 관내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장애인 정보협회 회장 한금주입니다. 저는 조사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장애우권익연구소 소장 임수철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이제 기획을 하였고요. 장애우대학 19기들의 참여를 돈독히 하고 또 이 기획을 통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의 편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장님, 임수철 소장님께서 아주 짧게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그 연구소와 장애우 대학에 대한 소개 한 번 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2000년 12월 4일 날 탄생을 했고요. 그 이듬해부터 2001년부터 인천 장애우대학 1기가 설치 운영이 됐습니다. 1기생들은 이제 바로 제 왼쪽에 계시는 정보화협회 한금주 회장님도 이제 1기생이신데요. 인천시의 주요 장애인 단체들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기생들을 이루고 이른바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의 장애인 문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의 장애인 권익 활동과 그리고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가들 또는 시민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우대학이 기획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9년째 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저상버스 토론회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이런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구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같은 것을 연구 용역을 위탁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장애우대학 동문들이 이전에 1기부터 18기까지 이렇게 해왔고요. 올해는 특별히 장애우대학 19기생들이 지금 현재 이제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곳들의 장애인 편의성 그리고 남동대로는 인천시청이 소재한 아주 인천의 중심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번에 장애우대학 19기들이 발로 그리고 휠체어로 이렇게 움직여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오전에 오늘이 이제 2019년 12월 3일인데요. 오늘이 또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이 한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 언론 그리고 11군데 정도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9기 장애우대학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장애우대학의 이제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데요. 19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으로 보면 청년이 되기까지의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을 나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거시적인 이슈부터 현재는 아주 생활 밀착형 의제까지 아주 다양하게 잘 짚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전에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죠.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또는 시민 활동가들이 시민이나 또는 시를 상대로 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전달하고 호소하고 이런 자리는 상당히 그 기회가 적거나 또는 그런 기회들이 보장되지 않은 편이죠. 저희는 이 장애우대학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그 같이 활동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바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역 인천 지역에 있는 산적한 장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은 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브리핑룸을 허가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또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이제 인천시청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뜻이 좋아서 그 신청서 사용 신청서를 낼 때 지금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기자회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개요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웬만해서는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브리핑룸 사용을 이렇게 잘 허가를 안 해주는데 오늘 허가를 받았고요. 오늘 많은 언론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그 조사를 취재하고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자들로 하여금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리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범 음식점인데 모범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등인데 음향 신호기인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향 신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장애우대학의 설립 목적도 그렇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또는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인천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반영되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고요. 이 기자회견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눈까지 왔는데 많은 고생하신 것 같고요. 어쩌면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조사 보고 자리였고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 그리고 조사를 직접 준비하시고 발로 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모범 음식점을 조사하신 박병철님의 조사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나 평가는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 박병철님 조사 내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관련 기관에서 선정한 관내 30개 업소가 넘는 음식점,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11군데를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의 요소를 얼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과 그리고 이용 조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살펴보면은 비장애인 위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용성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을 특히
전동기기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음식점을 찾는 장애인들의 그 불편 요소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입구에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단을 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높게 만들어 또 식당 내부에는 별도의 마루 형태로 좌석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제가 비장애인이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금주 회장님께서 당사자로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용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조사서 그 모범 음식점에 한해서만 실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모범 음식점이 아닌 곳의 실태가 어떤지 박병철님이 설명 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련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음식점을 제가 현장을 체험을 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접근하기는 참 좋았습니다. 높은 턱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마루로 이렇게 식당 내부를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부분도 비장애인들은 활용하기가 쉬웠습니다만은 우리 장애인들이 전동기기를 갖고 턱을 올라갈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낮은 곳을 올라갔다 해도 내부에서 전동기구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비장애인들의 위주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의 배려적 요소를 생각을 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럼 박병철 선생님께 그렇다면 이번 모범 음식점의 장애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나름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범 음식점이라고 선정된 현장에서 이러니 전체 음식점의 장애인 접근권의 실태는 매우 후진적이라는 점과 인천시의 전면적인 조사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서 인천시 자체만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리고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번에 현장 체험의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다른 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셨던데 이에 대해서 구성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의 조사 목적은 건널목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의 설치와 작동 여부를 조사하는 거였고요. 조사 대상은 간석 5거리에서 남동경찰서까지 우리가 직진으로 갔을 때 가로로 놓여진 횡단보도가 약 21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의 작동 여부를 조사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맹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음향 신호기를 작동하고 건너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 조건으로 모두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뭐냐면 제가 음향 신호기 버튼을 눌렀을 때 분명히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음향 신호기에서는 오른쪽 횡단보도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을 감고 간다면 왼쪽에 횡단보도를 놓고
이쪽 반대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려면 여기에 기둥 외에 그 다음에는 화분이거든요. 화단. 그렇죠. 그래서 화단 쪽을 향해서 가야 돼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그 방송을 제가 듣고 그 조사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저도 자료를 나온 걸 보니까 뭐 볼라도의 문제라든지 현수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던데 사실상 제가 비장애인이고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중에서 우선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음향신호기 버튼 주변에 뭐 모래암이 방치되어 있다거나 또는 음향신호기 버튼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인쇄물 또는 플랜카드 이런 것들로 방해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또 찾아가는 데 있어서 유도 블럭이 설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모래암이 이제 적체되어 있다든지 또 햇빛 가리개 때문에 그 신호등을 이제 찾을 수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실수라기보다는 그 인천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요식 행위처럼 형식적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었는데 한금주 선생님께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선생님이 느끼는 좀 궁금한 것들을 부장님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예. 음향 신호등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진 자료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유도 블록하고 횡단보도하는 이렇게 수직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횡단보도하고 약 45도로 기울어 있는 유도 블록을 향해서 시각장애인이 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시각장애인이 건넜을 때 마치 그 사거리의 중앙을 향해서 가는 그런 유도 블록이 형성됐던 것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상당히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음향 신호등의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번 음향 신호등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향신호기 의무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점자 블록 또한 규격하여 재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당 담당 부서는 유지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전단지 현수막 설치 금지를 위한 법제적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양쪽 3차선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교차로, 시각장애인 거주, 인구가 많은 곳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근처 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 등 음향신호기 의무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음향신호기마다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점자나 문자로 간단히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향신호기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50c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바닥에는 항상 점자 블록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용 음향신호기는 수동식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아서 버튼을 눌러야만 음향이 표시되게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자동으로 음향이 표출되도록 자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센서가 달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나 GPS를 활용한 자동식 음향신호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수철 소장님, 이런 조사나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연구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조사하신 당사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조사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기획할 때도 이게 그냥 뭐 조사만 해놓고 사장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들끼리만의 그런 어떤 말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물론 시의 정책 담당자들이 인지했을 겁니다. 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국위생들이 조사한 이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를 그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인천시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료집을 배포할 때도 임의로 연구소 쪽에서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국이 우리 수강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고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할 당시 말씀드린 거는 뭐 우리가 무슨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의 논문,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뭐 소논문 이런 수준의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평범한 시민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함이 담긴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좀 더 확대할 것인데요. 아마도 내년 내에는 좀 더 인천시에 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또는 문제에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요. 장애우대학 이 시국위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음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체험 전문 봉사당은 기존부터 하던 활동인데요. 그것을 이제 시국위생들이 원하는 분들은 거기 또 참여를 해서 강화해서 우리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인식 개선 활동을 또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자원활동가, 건강한 자원활동가, 그리고 장애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로 장애 문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정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이 이후에 아마도 19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이 되고, 19기생들은 아마 본인들의 경험을 20기 또 21기 또 계속해서 또 그 20기들은 그 이후에 수강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인천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인천시 정책을, 장애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 소개하셨던 순서대로 해서 제 옆에 계시는 구성님 선생님부터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동 경찰서 앞 사거리에는 뭐 여타저타를 따질 필요 없이 음향 신호기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와 자료의 미비점은 물론이고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는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우리의 현실에서 빨리 보다 복지국가로 가는 발전된 단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용이 되고 또 가족 단위의 어떤 활용 장소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는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배려적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현장 답사에서 느낀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애우 대학 1기생으로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소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국이 이 장애우 대학 수강생들, 시국이님들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시민 단체도 그리고 어떤 장애인 단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민 단체란 이래야 한다. 또는 뭐 장애인 단체란 이래야 한다라는 이게 뭐 조금 과대하게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하나의 귀감을 보인 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국기생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이제 수료식이죠. 수료식도 저희 연구소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는 오늘 이러한 방식의 방송 제작은 굳이 이제 장애인단체를 넘어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에 참여를 요청을 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형식의 것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유튜브나 이러한 새로운 SNS를 통한 서로의 소통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시민사회에 좀 더 확산이 되고 바로 이곳 WBC 함께 방송이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하실 거니까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하자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솔직히 오늘 기자회견할 때 어떤 순간에서는 약간 울컥하는 정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또한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시민사회에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복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수철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식개선 활동이랑 시장감시단 활동을 꾸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비장애인들도 함께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같이 공감하고 갖는 게 아주 많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오늘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인천시의 장애인 정책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출연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